추미애 장관 이슈 이어가면요. 2위,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 씨로부터 서 씨, 그러니까 추 장관의 아들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옹호를 했습니다. 서일병하고 이 보좌관하고 가까운 사이고 선거운동 때부터 이제 가까운 형 동생으로 지냈다고 하니 고민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보좌관한테 부탁을 했거나 아니면 보좌관이 야, 그 규정이 그거 왜 그러지 하면서 문의 전화를 했을 가능성. 김종민 의원의 얘기는 보좌관과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꽤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받고 군에 문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장혜식 평론가님, 최소 3번 정도 추미애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군에 전화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검찰에서 이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 당시 보좌관이 직접 털어놓은 바 통화 사실 같은 경우는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도 통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위법성이 없었다, 청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도 내용을 보면 2017년 6월 14일에서 25일 이 열흘 남짓하는 기간 동안 해당 보좌관이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이 근무했던 부대 간부와 최소 3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입니다. 명확하게 추미애 장관 아들이 병가를 가서 휴가가 연장되고 휴가 미복귀 의혹이 일컬어지는 그 시기 말이죠. 그런데 왜 단순 절차에 대한 문의라면 한 번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리고 심지어 그 신원식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게 되면 해당 장교가 추미애 장관 보좌관에게 콜백이라고 하죠. 다시 전화를 걸어서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답변까지 줬다고 합니다. 그럼 문의 한 번 하고 답변 들었으면 끝나는 건데 나머지 2번의 전화는 왜 더했을까? 그 부분이 어떤 지속적인 압박이나 해결사 노릇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으로 하나 남게 되는 것이고요. 앞서 김종민 의원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만 저도 삼선 의원실에 2번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10년 이상 있게 되면 보좌관도 거의 10년 되고요. 예. 국회의원의 어떤 자녀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형 동생 할 수 있는 사이는 맞다. 네, 그것까지는 맞아요. 예. 하지만 이 군대 문제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 보좌관이 아무리 이 의원의 자녀와 친해도 해당 사실을 의원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해서 직접 부대에 전화를 건다? 제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러한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실에 있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건 누구나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나섰다면 당연히 제가 의원님 이 아들 누구누구 문제로 전화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 보고가 이루어졌을 거라는 건 사실상 상식에 가까운데 그 부분을 배제하고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보좌관의 단독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비슷한 시점이잖아요. 앞서 짚어봤던 추미애 장관 부부 중에 누군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고 그게 1차 병가에서 2차 병가 연장하는 시점에 그리고 보좌관은 그 비슷한 시점에 군의 지휘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병가를 문의하는 것이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전화한 건 인정했고 또 네. 형동생 하는 사이라까지 김종민 의원이 덧붙이기도 했지만 청탁은 결코 아니었다. 검찰 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참 대한민국 국회의원 좋습니다. 이 보좌관들이 다 이렇게 알아서 전화도 해주고 이런 보좌관들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 보좌관이 아들 근무하고 있는 군대 상관에게 전화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보좌관이 전화하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자기를? 저 보좌관 형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저 추미애 장관 대표실 보좌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2017년 6월은 어떤 때였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얼마 안 있었을 때요. 직후였죠. 직후입니다. 바로 여당 대표입니다. 자, 여당 대표의 보좌관이 자, 누구 추미애 장관, 추미애 대표 보좌관 누굽니다. 자, 그 아드님 거기 계신데 휴가 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단순 문일까요? 청탁일까요? 만약 이런 문제를 낸다면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받아들이는 대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뭐 이거 일반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전화 받을 수 없는 정말 여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넘버 정말 이 5손가락에 꼽는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그 보좌관이 전화하는데 그거를 청탁으로 느끼지 않았다? 아마 그런 간 큰 대의가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참 이거는 어떤 면에서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전화할 수 있다는 것도 특권일 뿐만 아니라 아하. 이렇게 전화하는 것 자체 그리고 더군다나 아니 서 씨는 도대체 말을 못합니까? 왜 본인이 전화 안 합니까? 왜 이 보좌관 형을 통해서 왜 3차례나 전화를 하죠? 본인은 전화를 하지 않고? 이것 자체가 특권이죠. 남편이나 본인이나 국방부 인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일단 없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다소 애매한 답변을 했는데 보좌관 전화 관련해서는 추 장관 과거엔 이렇게 얘기했고 어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답변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보좌관에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까?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장관 보좌관이 부대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종민 의원의 얘기도 그렇고 어제 추 장관의 얘기도 좀 보면 시키진 않았지만 보좌관과 아들이 친하니까 소통해서 전화해줬다. 이게 혹시 여당이 주장하는 꼬리 자르기 아닌가 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꼬리 자르기가 형성이 되려면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장관이 알고 있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얘기했다. 그럼 꼬리 자르기가 맞아요. 분명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이 대표로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근데 반대로 정말 지금 또 다른 케이스는 추 장관이 정말 모르는데 보좌관과 그 아들이 두 사람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했다라고 하면 이건 또 보좌관이 많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두 케이스 중에 어떤 케이스가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지적한 것처럼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보좌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이건 꼬르자리고 정말 추 장관 모르게 그 친분이라고 얘기해서 그 보좌관과 그 서모 씨가 두 사람만 알고서 얘기했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꼬리자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자료도 찾았다고 하고 이런 찾은 자료들을 가지고서 정말 어떤 내용이 있었고 정말 몰랐는지 또는 알았는지 하는 부분을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주 전에는 보좌관이 무슨 그런 사적인 지시를 받고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추미애 장관이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말이 좀 바뀌었잖아요. 이준석 의원님.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글쎄 통역병이나 자대 배치 청탁 의혹까지 지금 보좌관이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저는 충분히 보좌관이 무슨 권력입니까? 보좌관 권력 없습니다. 보좌관은 해당 권력자를 지근거리에 보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권력이 있을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전화해가지고 나 서울 사는 최 씨입니다. 이러고 문의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문의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괄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이제 문의했다란 말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의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문의를 남한테 부탁해서 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아까 말했던 건 입을 다치고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학교 비하면 이런 거예요. 무슨 이어달리기 선수를 뽑는데 계주 선수를 운동에서 뽑는데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떻게 뽑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지. 엄마가 장관이라 그래가지고 교육부에 문의를 넣어가지고 교육부에서 다시 또 그 학교로 장관 아들이 궁금해한다. 계주 선수를 어떻게 뽑는지 이렇게 말이 가면 그건 외압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자꾸 문의를 했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말고 휴가 연장에 대한 것도 살펴보면요. 25일에 당직 사병이 여기다 전화했을 때 이제 그 서 씨에게 서일병을 전화했을 때 그때 당신 미복 기자야라고 했을 때 만약에 본인이 휴가 연장이 된 게 맞다면은 어떤 경우든지 알고 있었다면은 정식적으로 처리해가지고 지휘관한테 오케이 받아가지고 알고 있었다면은 나 연장됐는데 이렇게 답을 해야죠. 그게 아니라 왜 곧 가겠습니다 한 다음에 본인은 안 돌아가고 대의가 찾아와서 일 처리를 합니까? 그때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만약에 사전에 휴가가 연장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본인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런 전화가 왔을 때 그 당직사병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나 처리됐다. 네가 확인해 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돌아가겠다고 왜 합니까? 거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문의만 했다는 말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정황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일단 보좌관 본인은 검찰에서 부탁을 받아서 군에 전화한 건 맞다라고 하고 있지만 청탁은 아니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좀 더 계속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오늘 강경호 외교부 장관도 대정부 질문에 출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추미애 장관 딸의 유학비자 청탁 의혹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당시 본부 직원 또 공관 직원들한테 사실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만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바탕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부탁받은 외교부 직원 저도 아는데 장관 모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 직원이 아닙니다. 장관님도 외교부 지금 장관님 몇 년 하셨어요? 네, 3년 좀 넘었습니다. 단순 문의할 때 여권 사본 전달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좀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시에 담당을 했던 우리 본부 직원 또 공관의 직원들이 그것을 받아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이 있습니다. 제가
웃음만 나옵니다. 외교부의 국민들은 사적인 일도 도와주는 비자 급행센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죠. 장혜철 평론가님.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의 얘기는 외교부 내부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지금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통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때는 이게 사실인 경우가 많아요. 확률적으로. 아니면 아니라고 하거나 없다고 하겠죠. 하태경 의원이 지금 질의에서 말했잖아요. 사본 전달받았다고 하는 그 외교부 직원 본인도 알고 있다고. 이게 지금 국회의원실에 제보가 안 되어 있겠습니까? 사실상 이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 같은 경우도 예. 언론에서 보도되기 이전에 국회의원실에서는 사실상 먼저 한 발 앞서서 어떤 보좌관인 것 같다는 말이 파다하게 돌았었죠. 여당에서도 그걸 모르고 있을까요? 외교부에서 이걸 과연 모를까요? 확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확인을 안 해주겠다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고 이게 단순 문의였다면 여권 사본을 주고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 주장처럼 여권 사본이 외교부 측에 전달이 됐다면 예. 이건 단순 문의가 아니라 뭔가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프랑스 대사관에게 좀 긴급한 비자 발급을 부탁하는 실질적인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절차상 문의에 여권 사본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 역시나 첫 번째 쟁점은 왜 국민 세금으로 국회의원 정책보좌, 정무보좌라는 보좌관이 딸의 유학 문제까지 동원돼야 되느냐. 이건 일단은 부정할 수 없는 권력의 사적 남용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문제이고요. 예. 두 번째 문제로 여권 사본이 전달됐다면 단순 문의가 아니라 청탁이 확실해지는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단서까지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이제 강경화 장관은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좀 약간의 상상을 덧붙여서 말씀하신 거고요. 분석까지.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그런데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딸 특혜 의혹 같은 경우는 한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만 전직 보좌관의 내부 폭로이기 때문에 이게 외교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단순히 외교부를 좀 조사해봤더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확인이 어렵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한 발 더 외교부가 나가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만약에 지금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권 사본을 제시했다고 하면 전달한다고 문의하면서 여권 사본을 전달할 가능성은 낮죠. 왜냐하면 문의를 하는데 여권 사본까지 낼 필요가 있을까요? 뭐 그건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강경화 장관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조금 이제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는 좀 미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 그 담당자들을 불러서 또 그 담당자들이 문의받은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서 실제 기억이 나지 않아도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해 보다 보면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어떤 자료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 장관도 그렇고 강경화 장관도 그렇고 주된 쟁점이 바로 추미애 장관의 자녀 의혹이었습니다.